네, 안녕하세요. 알람은 울렸는데 원인은 몰라요. 부제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사를 졸업해서 현재는 대학원에서 AI와 클라우드를 연구하고 있는 손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컨퍼런스의 주체인 AWS 클라우드 클럽스에서 작년에 이제 경희대학교 2기 캡틴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 현재는 대학생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 동아리 아웃슥 8기로 활동 중입니다. 이 아웃슥은 대학생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 동아리로 7월 초부터 이제 또 9기를 모집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기존 모니터링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이고 그 한계를 관측 가능성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 관측 가능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 그리고 이를 AWS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서비스 AWS 엑스레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수집하고 시각화하여 이상 징후나 성능 저하를 감지하는 도구입니다. 모니터링은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그리고 응답 시간과 같은 주요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은 시스템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AWS의 대표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클라우드 와치입니다. 또한 만약에 CPU나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이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치에 도달을 하면은 어, 이러한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받은 사용자가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니터링 도구로는 프로메테우스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와치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로 다양한 지표를 시계열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의 경우는 AWS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로 클라우드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니터링 방식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서비스 확장성이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하게 된다면 각 서버마다 별도의 모니터링 도구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서비스가 여러 서버와 컨테이너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인스턴스마다 모니터링을 일일이 적용하는 것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AWS의 클라우드 와치의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 모니터링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 서비스와 서비스의 지표와 로그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운영자는 분산된 환경에서도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에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니터링의 한계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해둔 자원 사용률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알림을 받은 사용자는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로그를 분석하며 원인을 추적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이제 또 로그 이벤트라고 로그들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을 통해서 에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어, 에러 코드만, 로그만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호출하고 B가 C를 또 서비스 C가 D를 호출하는 구조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A에서 발생한 로그 하나만으로는 실제로 어디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로그를 남기기 때문에 호출의 흐름이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옵저버빌리티, 즉 관측 가능성입니다. 관측 가능성은 시스템이 외부로 출력하는 데이터만으로 내부 상태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 데이터는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와 같은 출력 정보입니다.
관측 가능성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간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분산된 데이터를 연결해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사전에 추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매트릭과 트레이싱, 로그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매트릭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은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된 데이터 집계한 값으로 시스템의 상태나 성능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 사용률, 초당 처리 요청수, 아니면 큐에 쌓인 대기 메시지 개수 등까지 대표적으로 매트릭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을 통해서 시스템의 부하나 트래픽 변화, 병목 형상 등을 빠르게 감지를 할 수 있고,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시보드 시각화에 주로 사용되어가지고 경고도 발생시키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싱입니다. 트레이싱은 분산 시스템,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하나의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쳐 처리되는 전체 경로를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어떤 순서로 어떤 서비스를 통과를 했는지, 아니면 각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어디서 지연이나 오류를 발생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요청이 지나가는 각 단위를 스팬이라는 최소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청이 여러 스팬으로 쪼개져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제 서비스에서 사용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저 서비스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총 하나의 트레이스 안에 두 개의 스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팬은 요청의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호출된 API 경로, 실행 시간, 상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스팬은 부모, 자식 관계로 연결되어 전체 요청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스팬이 모여 하나의 트레이스를 이루며 시스템 전반의 실행 흐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종 결제를 진행을 할 때 최종 결제 API를 호출을 하면 사용자 정보 조회, 상품 확인, 주문 생성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호출할 때 각각의 스팬으로 기록이 되며 이 모든 스팬이 하나의 트레이스에 연결되어 전체 요청 흐름으로 시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은 결국에 시스템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장애나 성능 저하의 원인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측 가능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그입니다. 로그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벤트나 상태 변화 등을 텍스트로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로그는 보통 제이슨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구조적인 텍스트로 저장이 되면서 시스템의 세부 동작 내역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로그를 분석을 하면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입력값을 받았길래 문제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는 장애 원인 분석과 디버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트레이싱, 로그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세 개가 서로 연계될 때 비로소 관측 가능성이 완성이 됩니다. 매트릭으로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로그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트레이싱으로 서비스 간의 전체 흐름과 영향을 받은 부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측 가능성 3요소 중에 로그는 가장 오래된 관찰 도구이자 문제 진단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그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로그를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로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로그는 단순히 에러 메시지만 남기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된 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좋은 로그를 남기는 것이 반드시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로그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조화된 로그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제이슨처럼 기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지 시스템이 로그를 분석하고 필터링하고 시각화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맥락 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I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API였는지, 어떤 사용자였는지, 어떤 환경에서 발생을 하였는지 등의 정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로그 레벨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상태 기록은 인포,
잠재적 이슈는 워닝, 예외 발생 같은 경우에는 에러 같은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운영자가 로그를 스캔을 할 때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택 트레이스나 예외 메시지를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스택 트레이스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어떤 함수를 타고 실행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일종의 코드 호출의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있어야지 정확히 어디서 예외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트레이스 아이디나 요청 아이디 같은 식별자를 포함을 하면은 분산 시스템에 여러 서비스를 거쳐온 호출의 경우 발생한 로그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관측 가능성은 단지 로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살아있는 좋은 로그를 남기는 것에 대해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성의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AWS의 분산 추적 서비스인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요청,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면서 문제 원인을 식별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그를 모아보는 것을 넘어가지고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와 병복 지점을 한눈에 시각화해주는 강력한 관측 도구입니다. 엑스레이는 AWS 서비스답게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서비스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구성 요소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나 S3 같은 스토리지도 가능하고 메시징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AWS 엑스레이가 어떻게 요청을 추적을 하고 시각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여러 서비스 노드를 거치면서 각 노드는 요청을 스팬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팬은 공통된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 전체 요청 흐름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 정보는 AWS 에이전트를 통해 수집되어서 엑스레이에 전달되고 엑스레이는 이를 바탕으로 트레이스 뷰나 서비스 맵을 생성해서 요청 경로나 지연 오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는 실제 엑스레이에서 제공하는 트레이스 맵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주문을 요청을 했을 때 가운데 보시면 오더 서비스가 먼저 호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주문한 상품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프로덕트 서비스 순차적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네, 각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다이나모DB 테이블과 연동이 되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전체 흐름을 엑스레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는 장애 상황에서도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는 각각의 서비스를 호출하면서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와 흐름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테두리는 해당 구간에서 500에러, 서버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노드마다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람다 좀 크고 여기는 작은 걸 볼 수 있는데 큰 람다의 경우에는 요청 수가 많거나 부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작은 원은 요청 수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부하가 덜한 컴포넌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 정보는 우리가 이제 부하 분산이나 트래픽 집중 구간, 그래서 성능 튜닝의 우선순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 선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아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선은 지연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연이 오래 걸렸나 확인해 보기 위해 여기 아래를 클릭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 보기에 들어가면 쿼리를 통해서 원하는 필드만 추출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시간대별로 로그 분포와 실제 로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엑스레이와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연결하면 요청 흐름의 추적부터 상세 로그 분석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관측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로그 보기 옆에 있는 기록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레이스 목록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요청은 고유한 트레이스 아이디로 구분되면서 기록 상태나 응답 코드, 응답 시간, 지속 시간 등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를 검색하면은 필터링된 아이디 중에 특정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일 요청이어서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오류가 지연이 발생한 게 확실하지만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유저 서비스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아니면 뭐 오더 서비스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여기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맨 밑에 보면은 왜 오류가 지연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타트로 인해서 발생한 지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병목의 원인이 단순한 함수 내부 로직이 아니라 초기화 지연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를 이용하면 이벤트 기반의 자동화된 알림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추적된 오류나 성능 저하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벤트 브릿지가 이를 감지하고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람다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를 슬랙 알림이나 뭐 메일 같은 등으로 자동 대응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외에도 다양한 관측 도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독과 오픈 텔레멘트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독은 사스 기반의 통합 관측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AWS뿐만 아니라 GCP나 애저 같은 다른 클라우드에 연결을 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데이터독 유저 그룹이 있을 만큼 활용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데이터독 유저 그룹의 소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오픈 텔레멘터리는 벤더에 종속되지 않은 오픈소스 기반의 표준 관측 도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엑스레이나 데이터독, 프로메테우스 등 원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측, 표준화나 확장성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오픈 텔레멘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참고해서 오늘 세션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성에 대해 좀 더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모니터링의 새로운 미래, 관측 가능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